가와사키 닌자 400에 관심이 있거나 구매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량 399cc 순행식 병렬 2기통 엔진의 6단 미션 45마력, 최대 토크는 8000rpm에서 38Nm, 타이어는 프론트 110에 70 17인치 타이어와 리어 150에 60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프론트 싱글 투피스톤 리신 ABS 캘리퍼와 리어 투피스톤 리신 ABS 캘리퍼, 연료 탱크 14L, 공차 중량 167kg, 시트고 785, 가격은 726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가와사키의 닌자 400입니다. 자, 흔히들 바이크를 나눌 때 1000cc 기준으로 세 가지의 급으로 나눕니다. 쿼터급, 미들급, 비터급 이렇게 나눕니다. 쿼터급은 300cc 전후의 바이크를 R3나 닌자 400 같은 이런 바이크를 얘기하고요. 미들급은 600cc의 바이크, 그러니까 R6, R600, 6R 같은 바이크를 미들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터급은 아주 많죠. 뭐 1000RR이라든가 R1, R1000, 그리고 S1000RR 같은 그런 괴물 같은 바이크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초보자들이 가장 선택을 많이 하시는 급이 쿼터급과 미들급입니다. 대부분 고민을 하시는 게 닌자 400이냐 R3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R3는 타보진 않았지만 뭐 CC로 보나 마력으로 보나 토크로 보나 이 닌자 400이 좀 더 우월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 면으로는 이 닌자 400이 조금 더 비쌌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사면 됩니다. 일단은 이 닌자 400은요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아는 모토GP라는 세계 선수권 모터사이클 경기인데요. 그 모토GP 대회 말고도 여러가지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슈퍼스포츠 300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숫자가 300이지 300cc 바이크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47cc 전후에 이제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에서 지정한 바이크가 출전을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R3나 뭐 닌자 400 같은 바이크를 출전을 시키는데요. 2017년부터 시작된 대회예요. 그래서 2017년도엔 R3가 우승을 했고 2018년도에 이 닌자 400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닌자 400이 우승한 선수가 여성 라이더예요. 97년생 스페인 출신의 안나 까라스코라는 그런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혼선 경기인데도 여성이 이렇게 1등을 차지하는 게 정말 세계적으로도 없었던 일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이 바이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찾는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바이크를 딱 처음 봤을 때 이 첫인상이요, 예쁘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냥 예쁘다. 제가 개인적으로 6R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6R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앞에 헤드라이트며 뒤에 리어 카울이며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누가 보면은 뭐 6R인 줄 알 것 같아요. 딱 처음 앉았을 때요, 포지션이 너무 편해요. 공차 중량이 167kg 밖에 안 돼요. 와, 진짜 가벼워도 이렇게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탔을 때 이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이거 장난감 아닌가? 이거 자전거 탄 기분인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진짜 타시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는 바이크인 것 같아요. 자, 이 바이크 신기했던 점이 트렐리스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 트렐리스 프레임이 보통 뭐 두카티 몬스터나 KTM 듀크에 많이 들어가는 프레임인데요. 이 트렐리스 프레임의 장점이 가벼운 소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의 그 경량화를 시킬 수가 있어서 바이크를 만들 때 정말 가볍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크가 좀 초보자들이 타기에 좋게 많이 가벼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점으로는 LED 헤드라이트예요. 그래서 아마 저녁에도 시인성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버튼이 정말 심플해요. 많이 없어요. 오른쪽 보시면 킬 스위치,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패스등, 그 다음에 로우빔, 하이빔, 깜빡이, 크락션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요, 자, 왼쪽에는 RPM,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나와 있고요. 가운데는 기아 인디케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초보자들이 정말 타기 괜찮은 부분이 기아 인디케이터가 정말 글씨가 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단을 넣었는지 계기판에서 볼 수가 있어서 기아 미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는 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연료 잔여랑 냉각수 온도,
그다음에 오른쪽 또 위에는 전체 적상거리, 아래는 연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 버튼 위아래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적상거리, 네, 트립 A, 네, 트립 B가 나오고 있고요. 아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연비, 평균 연비, 레인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시인성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옆으로 퍼져 있지 않고 위로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차들이 골고루 다 잘 보여요. 하지만 단점은 좀 멀리 있다는 거. 근데 저같이 팔이 짧은 사람들은 이 사이드 미러를 앉아서 조작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트고, 와, 시트고 너무 반했어. 진짜 170 안 되는 사람들도 타시면은 너무 안정적이에요. 두 발이 땅에 닿아요. 야, 이건 진짜 박수. 너무 좋아, 시트고. 그 엔진 필링인데요, 일단은 400cc라고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면 400cc면 막 200 이상 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2기통에 390cc인가 한 200km는 조금 덜 나올 것 같아요. 한 180 정도. 클러치가요 상당히 야들야들합니다. 기어를 변속할 때 진짜 한 손가락으로도 잡아도 기어 변속할 때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타시기에 좋은 바이크라 그런지 치고 나가는 그런 펀치력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2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힘이 없나? 네,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프론트가 적립식 서스펜션이라 그런지 느낌상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도립식으로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리어 스윙암인데요, 이 리어 스윙암이 강목으로 돼 있어요. 둔탁하게 생겼어요. 좀 예쁘게 닌자 650처럼 예쁘게 디자인을 빼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인데 그냥 전형적인 2기통 소리입니다. 코너인데요, 와, 제가 여기서 뭐 코너를 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래도 뭐 경기에서 우승한 바이크라 그런지 날카로운 코너 성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인데 이 브레이크도 전후에 ABS 리신 캘리퍼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브레이크 잡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추천해 주고 싶은 분들은 좀 바이크를 처음 타시거나 미들이나 리터로 나가기 전에 한 번쯤은 거쳐와도 좋을 것 같은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도 그렇게 막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는 받쳐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나 키가 작으신 분들도 타시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좀 가격이 비싸다는 점. 그리고 또 이 바이크를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은 분들은 좀 공격적인 거를 좋아하는 분들, 반응이 빠르고 한시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성격의 바이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크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오토바이를 세게 타고 싶으신 분들이 타시기에는 그냥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닌자 400 시승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도 계시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이고 그러니까 사고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이상 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하실 분들에게 관심 있거나 구매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만 조회수 찍으면 세나 사준다. 세나를 사준답니다. 20S. 20S요. 아싸.